제가 아까 2부에서 이야기했지만 대단하게 뭔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미국의 월가 여기도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눈치를 보고 한국에 또 주문을 외워야 되는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우왕좌왕해서 안개 속에 차를 세우고 그냥 이 안개가 그치기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차를 세워야지 절벽 앞에서 차를 세워서 지금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문가인 척하고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자들도 현재 경제 위기 앞에 헛소리들만 남발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다. 미국의 연준도 그런데 하물며 한국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나머지 경제 관료나 전문가라는 사람들 똑같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입을 다물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자, 지금 한국의 심각한 거는 지금 이 집값이 거품이 제대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빠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두고두고 커다란 문제가 될 거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빠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그야말로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원래 거품이 커졌다가 거품이 꺼질 때 엄청난 후유증이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거품이 일찌감치 터졌던 일본 91년에 꺼졌죠. 30년 전에 거품이 꺼졌습니다. 일본이 91년에 이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 경제가 그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일본의 급여 수준이 80년대만도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일본의 경제 안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식으로 거품이 꺼지는데 일본만큼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죠. 일본은 선진국으로 가서 거품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진국 거의 상부에서 거품이 지금 터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기술이나 인구 이런 구조에서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거품이 지금 터질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가져올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거나 발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 근래에 경제가 이상하니까 제 본을 따서 뭐 경제 반드시 붕괴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뭐 이런 사람들 늘어났는데 지금쯤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알고 말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품이에요. 그동안에 돈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이명박이 취임하기 전 2007년에 통화량 잔고가 1197, 박근혜 말기인 2016년부터 9년 동안에 통화량이 연평균 7.7%씩 늘면서 2243조가 됐어요. 문재인 임기 5년 동안에 통화량은 7.7에서 7.9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말기까지 7.7% 늘었고 문재인 때 7.9%가 늘었어요. 자, 이명박은 초기에 금융위기 때 통화 완화를 했지만 이후에 긴축을 했어요. 문은 코로나 때 왕창 돈을 풀고 집으로 갔고 그걸 지금 윤이 떠안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 정권 때 왕창 풀어서 통화량이 얼마인가 하면 3,788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시절에 통화량 증가 비율이 유지됐던 것에 비해서 123조가 더 많았고 올해는 통화량이 3,949조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 9년 동안의 집값이 57.3에서 가격지수가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가 61.6으로 연평균 0.8이었고 문재인 때는 61.6에서 99.8로 연평균 10.1씩 올랐어요. 자, 서울 아파트 가격
이 지금 하락한다 해도 아직도 지수가 93.7이라는 거예요. 윤지금 하에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30.4%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이명박 박근혜 때 8.5년을 저축하면 서울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13.4년이 됐다. 단순 논리로 지금보다 30%가 더 빠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30%가 더 빠져요. 국가 채무만 해도 지금 이명박 취임 직전 GDP 대비 27.5, 박근혜 때 36, 문재인 때 41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박근혜 때 비율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41인데 문이 2배로 늘려서 46까지 갔어요. 자, 코로나 지원 등으로 현재는 49.7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국가 채무도 만만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빨리 이 금리를 올려서 세금도 올리고 그래서 통화량도 줄이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고 또 국가의 채무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 금리와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학 교수들은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수출을 늘려야 된다지만 그 신성장 동력이 찾아지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눌러도 오르는 대출금리, 연 6%도 반지 덕지, 기준금리 묶고 정부가 닥달해도 미국이 빅스텝 할 전망이 보이자 다시 금리가 움직이고 있다. 최근 상승세에 있는 은행채 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6% 안팎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 금리 인하 말뿐이죠. 은행들 두들겨 잡아서 지금 산업자본들이 은행들 소유하게 은행들의 카르텔 구조를 깨고 독과점을 타파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지 지금 금리 구조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은행 손대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엄청난 거품 위에 올라앉아 있다. 국가도 통화량을 늘려서 거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 거품 속에서 낮은 금리 속에 부동산 투기에 열중했다. 그리고 국가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거품 붕괴 뒤에는 과연 어떤 일이 올 건가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거품의 붕괴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가게 될 거다. 일본이 거품이 붕괴되고 난 뒤 일단 소비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옷을 사지도 않고요. 사치를 하지도 않고 외식도 안 하면서 그야말로 빚을 갚는데 열중해서 정부가 중앙은행이 일본 은행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돈을 풀으라고. 그런데 은행은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빚진 사람들이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 다 갚지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부분에서 빚을 줄이는 형태로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그야말로 일본의 이 버블 붕괴 경기 침체를 탈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패했고 나중에는 정부가 소비의 주체가 돼서 고속도로니 도로니 뭐 철도니 막 나왔지만 공 한 마리 지나가고 사슴 한 마리 지나가는 걸로 전락했고 결국은 경기 부양에 실패했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돈을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일까지 했는데도 안 됐어요. 다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거품이 한번 꺼지면 수십 년 제대로 거품이 꺼지면 지금 한국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맞았습니다. IMF는 그냥 껌값이었죠. 제대로 거품이 한번 꺼지면 수십 년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나
동안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